안녕하세요, 김치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립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의 국립공원은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그 일정에 넣는 곳인데 2019년에 어느 국립공원을 가장 많이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10위는 몬타나주에 있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입니다. 2019년에 304만 명이 방문을 했고, 이 국립공원은 늦은 여름부터 이른 가을까지만 오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문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의 이름이 글레이셔, 그러니까 빙하 국립공원이지만 실제로 이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빙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도 높은 산과 호수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립공원입니다. 9위는 워싱턴주에 위치해 있는 올림픽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은 시애틀에서 손쉽게 갈 수 있는데요. 올림픽 국립공원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포럭스라는 마을은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볼거리는 바로 홀 레인포레스트인데요. 온대우림 풍경으로 항상 이끼로 가득한 그런 나무 그리고 트레일이 있는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풍경은 허리케인 리지라는 곳인데요. 차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산들과 바다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국립공원 내에는 솔둑 핫스프링스라는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크리센트 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메인 게이트웨이가 되는 포트 앤젤레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작품소 그리고 숙박을 하는 장소도 이용됩니다. 여기서 캐나다의 빅토리아 섬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8위는 와이오밍주에 위치해 있는 그랜트턴 국립공원입니다. 2019년에 34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이웃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국립공원은 사뭇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그랜티턴 국립공원은 높은 산, 많은 호수, 강, 그리고 야생동물 관찰과 야생화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국립공원에서는 호수를 타고 내려가면서 래프팅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고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트레킹을 하고 이런 종류의 액티비티가 많은 국립공원입니다. 7위는 메인주에 위치해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입니다. 처음으로 나온 동부의 국립공원인데요. 2019년에 402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상 국립공원 중 하나로 다양한 해안선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메인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랍스터 산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름 시즌에 가면 랍스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국립공원보다는 랍스터 얘기가 먼저 나와버렸는데 이 국립공원 내에도 다양하게 그 해안선을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도 있고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이 국립공원 전체가 붉게 물들기도 하기 때문에 가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6위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2019년도에 402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자세한 숫자에서는 아카디아 국립공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2018년도에 5위였던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6위로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만큼 방문자가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의 1호 국립공원으로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을 한 곳에 모아놨다라는 평을 받는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인즉 호수, 높은 산, 그리고 협곡, 폭포, 온천, 간헐천, 야생동물,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볼거리가 있는 국립공원이거든요. 특히 온천들은 여러 가지 미네랄을 함유해서 무지갯빛부터 해서 복색, 에메랄드색 등 다양한 색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5위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2019년에 442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원래 5위였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넘어서서 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의 상징적인 풍경은 하프돔인데요. 모 회사의 배경화면으로 특히 더 유명하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글레이셔 포인트,
그리고 요세미티 밸리의 밸리뷰라거나 요세미티 폭포, 버날 폭포나 네바다 폭포로 올라갈 수 있는 트레일, 거울호수, 그 외에도 수많은 트레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굳이 트레일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터널뷰,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세콰이어 나무들을 볼 수 있는 마리포사 그로브까지 정말 많은 볼거리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다른 곳들처럼 1박 이상을 하시면서 구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위는 자이언 국립공원입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유타주에 위치해 있는데 2019년도에 448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보통 그랜드서클 루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는 국립공원인데요. 이 국립공원은 다른 협곡 국립공원들과 다르게 그 협곡 속으로 들어가서 올려다보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양옆으로 병풍처럼 높은 산들이 펼쳐지는데 만약 이 국립공원에서 내려다보고 싶다 하면 가장 유명한 트레일 중 하나인 엔젤스 랜딩을 많이 올라갑니다. 이 엔젤스 랜딩에 올라가면 자이언 국립공원의 협곡을 한눈에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말고도 셔틀을 타고 끝까지 간 다음에 리버워크를 걸어서 조금 더 가면 시작되는 더 네로우라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이 더 네로우라는 트레일은 땅 위를 걷는 트레일이 아니라 물속을 걷는 트레일입니다. 물속을 걷는 트레일인데 물속을 따라서 계속 걸어 올라가다 보면 그 협곡의 넓이가 점점 좁아지면서 양옆으로 보이는 협곡이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꼭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두 시간만 왕복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하려면 8시간, 9시간 정도를 잡고 왕복을 하시면 되는데 얼만큼 가던지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는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외에도 위핑락이라거나 에메랄드 풀스라거나 여러 가지 작은 트레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일들도 꼭 한번 가볼만 합니다. 3위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해 있는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입니다. 2019년도에 467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는 덴버입니다. 덴버는 마일 하이 시티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1마일이 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발이 1.6km인데 이 도시에서 시작해서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에 오면 해발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이 국립공원에 들어갔을 때는 녹음으로 가득한데 트레일 브릿지 로드라는 유명한 도로를 오르면 주변에 나무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목 한계선을 넘기 때문인데요. 로키 마운틴, 그러니까 돌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산들이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풍경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물론 이 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뭐 여기도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여러 트레일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사실 가장 아웃도어스러운 국립공원이기도 해요. 2위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입니다. 2019년도에 597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이미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국립공원이죠.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애리조나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우스림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반면에 노스림은 상대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어떤 사람들은 웨스트림도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웨스트림은 인디안 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사우스림과 노스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웅장한 풍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서 뷰포인트에서 보면 포인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경이 바뀐다는 느낌이 크게 나지 않고 멀다 보니까 그 풍경 자체가 실제처럼 안 느껴지는 꼭 엽서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볼 가치가 없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볼 가치가 없었다면 이 국립공원이 2위나 할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누구나 가지만 꼭 한번 가봐야 할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1위는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은 2019년도에 무려 1254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국립공원인데 사실 자연 풍경으로 봤을 때는 물론 충분히 멋진 곳이긴 하지만 아주 인상적이다 하는 풍경이 있는 국립공원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주변에 대도시들도 많고 해서 가족들이 여러 캠핑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많은 할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1위라는 감이 잘 안 오는 국립공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1위라고 했을 때 좀 거기가?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겠지 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국립공원들 외에도 사실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국립공원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국립공원인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죠. 이 국립공원은 수많은 조슈아 트리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 외에도 밤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과 가벼운 트레일들을 하고 밤에는 별과 은하수 사진을 찍는 그런 투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실 경우에는 근처에서 1박을 하면서 별을 보시기도 하고요. 다음은 역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또 다른 국립공원인데 바로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는 50도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여름엔 새벽같이 와서 정오전에 빠져나가야 되고 겨울 시즌에는 시간의 구애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국립공원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도 있지만 해발보다 더 낮은 하얀 소금 사막도 있고요. 모래 언덕 같은 것이 모여있는 메스키테 사막도 있고 다양한 풍경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밤에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루트를 짤 때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직선으로 일정을 많이 짤 때 넣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라스베가스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온 사람도 많고요. 그랜드 서클에 속해 있는 또 다른 국립공원인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은 많은 후드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후드들을 뷰포인트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도 걸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트레일을 꼭 걸어봐야 하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퀸즈 가든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월스트리트 또는 나바오 트레일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냥 내려다보는 풍경과 후드 속을 걷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국립공원이라서 한 번쯤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역시 그랜서클에 있어요. 그냥 그랜서클이라면 보통 4박 5박 이상 할 때 가는 곳인데 아치스 국립공원입니다. 이 아치스 국립공원에는 아치 형상을 한 바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델리케이트 아치,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아치입니다. 그 외에도 더블 아치라거나 아니면 사우스 노스 윈도우, 터렛 아치 등 볼 수 있는 그런 아치들이 굉장히 많고요. 데블스 가든이라는 이 트레일을 따라서 건너면서 보이는 풍경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 중 하나예요. 다음은 캐년랜즈 국립공원입니다. 캐년랜즈 국립공원은 아치스 국립공원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여러 포인트들이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냅니다. 그래서 보통 아치스 국립공원과 캐년랜즈 국립공원을 하루하루씩 투자해서 많이들 보죠. 여기까지는 사실 메인랜드,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위치해 있는 국립공원들 추천이었고 조금 더 추천을 해보자면 알래스카에 위치해 있는 드날리 국립공원,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웅장한 알래스카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무스라거나 엘크, 곰 같은 야생동물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인상적인 국립공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연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와이에 위치해 있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역시 용암이 흐를 때에는 이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볼만한 곳이긴 합니다. 물론 용암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화구라거나 용암이 만들어낸 땅이라거나 이런 트레일들을 걸으면서 볼거리가 충분히 많은 국립공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특이한 국립공원을 두 군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곳은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하얀 모래가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의 모래는 석고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덕분에 정말 하얀 모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트 샌드 듄스 국립공원인데요. 이 국립공원은 그냥 모래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그 모래 언덕의 높이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와, 이렇게 높은 모래 언덕이 있을 수 있구나 싶은데 이 국립공원이 정말 이런 곳에 위치해 있어 싶은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화이트샌드 국립공원은 뉴멕시코주에 있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샌드존스 국립공원은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어 할 만한 국립공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다음에는 미국의 국립공원을 여행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을 조금씩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